네, 그럼 지금부터 2022 나들목 1년 사업소 보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날씨가 많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나들목의 마지막을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흔쾌히 참여해주신 그리고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보고회 진행을 맡게 된 정책국장 원서연입니다. 오늘 사업보고회는 제39대 총학생회 윤슬이 바뀌기 전에 1년 동안 나들목이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정리하기 위해서 기획되었습니다. 이 사업보고회는 총학생 회장님, 부총학생 회장님, 그리고 중앙운영위원회 소속 각과 학회장님, 그리고 총동아리연합회 회장님, 총집행위원회 소속 각국 국장님, 부국장님, 국원님, 그리고 신문사 프레스, 진주교대 방송국 JBS, 그리고 일반 학우님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식순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들목 공약 이행률 및 1년 전체 평가 결과를 안내드린 후에 중앙운영위원회 의결 내용을 보고하고 총집행위원회 각 국별 사업 결과를 보고한 다음 TF팀 사업 내용을 보고하고 마지막으로 총운영위원회 준비위원회 행사 진행 결과를 보고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들목 공약 이행률 및 1년 전체 평가 결과입니다. 나들목이 출범할 때 학우들을 위한 여러 가지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회장단에서 내세운 공약들을 지켰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두의 나들목입니다. 1. 아고라는 학우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기 위해서 기획되었고 5월 18일 1학기 아고라를 실시하고 2학기는 현재 사업보고회 겸 아고라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우분들의 참여가 조금 저조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두 번째, 학생회의 결과 보고입니다. 원래는 학생회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회의 내용을 매주 보고하려고 하였으나 이것은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3.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이것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또는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잘 이행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제휴인증 표시제입니다. 이것은 제휴 대상 가게에 표시 마크를 배포하여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입구에 배치하였고 이것은 대상 가게에 잘 배포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양심우산 확충입니다. 양심우산 확충은 학교 측과 논의한 결과 내년에 이어서 실시하기로 결정되어 보류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실습 지원 사업 및 총학생회실 물품 대여 사업입니다. 이것은 문산초등학교 실습버스 지원 및 충전대지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생활관 불편사항 개선 요구입니다. 매년 생활관과 관련하여 나오는 불편사항들을 조사하여 개선하기 위해 여러 차례 학우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담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통금 시간이 1시에서 6시로 변경되었으며 엘리베이터 사용 등의 불편사항도 개선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임용우체통입니다. 임용고시생들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였고 DM을 통해서 문의사항 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임용고시 지원 사업입니다. 임용고시 지원 사업은 임용복지국에서 교재 및 필요 물품을 공고하고 임용후기집, 자체 모의고사 등을 제작하여 이행되었습니다. 그 다음 10번째, 학습환경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설문조사나 인스타그램을 활용하여 진행되었고 그 다음 11번째, 임용 모의고사는 학교 자체 모의고사 3회를 실시함으로써 이행되었습니다. 그 다음 12번째, 교육 정세에 관한 안내 및 목소리입니다. 이는 교육연대국에서 자보 제작이나 행사 진행을 통해서 이행되었습니다. 13번째, 현직 선배와의 만남입니다. 조언을 듣기 위해 현직 교사와의 만남을 진행하려고 하였지만 이는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14, 15, 16번의 공약사항들은 연결고리 나들목을 주제로 하여 영양소 충전사업, e스포츠, 새내기 배움터, 체육대회, 축제 등 대면 행사를 활성화하고 인생 네컷 부스를 설치하여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으며 성공적으로 여러 행사들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16개의 공약사항 중 2번 학생회의 결과 보고와 13번 현직
선배와의 만남을 제외한 14개 공약이 이행이 완료되어 87.5%의 공약 이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38대 총학생회 나들목 1년 전체 평가를 실시하였는데요. 이것은 지난 1년간의 사업들에 대한 학우분들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총 90명의 학우분들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가장 많은 점수는 35명의 10점, 그 다음에 20명의 8점 등이 있습니다. 각 준비위원회 행사들 중 가장 좋았던 행사 설문 결과 가장 많은 표를 차지한 것은 두류문화 한마당 즉 축제였고, 그 다음은 체육대회, 어린이날, 새내기 배움터, 해오름제 순으로 투표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좋았던 사업 설문 결과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한 것은 영양소 충전 사업이었고, 기숙사 통금 시간 변경이었고, 그 다음으로 영양소 충전 사업, 새내기 키트 사업, 그리고 두류 V리그, 두류컵, 두류 CBA가 이 뒤를 이었습니다. 학우분들의 행사에 대해서 의견을 받은 결과 좋았던 점으로는 축제 등과 같은 행사들이 즐거웠고, 영양소 충전 사업을 통해서 싼 가격으로 과일을 먹을 수 있었다고 답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으로는 축제 때 드레스 코드에 맞춰서 입고 온 사람들에게 작은 혜택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축제 때 학생회와 동아리 간의 소통에 문제가 조금 있었다. 그리고 체육대회 등에서 잦은 일정 변경이 아쉬웠다고 답하였습니다. 이 다음 총학생회인 윤슬에게 바라는 점을 적으라고 하였을 때 앞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운영위원회 의결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총학생회장 정유민 학우분께서 맡아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운영위원회에 관련해서 발표하게 된 부총학생회장 정유민입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우리 총학생회 최고심의 의결기구로 올해에는 총학생 회장단 2인, 그리고 각과 학생회장님들 12인, 그리고 총동아리연합회장님 1인으로 구성되어 총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학생 활동에 있어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 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 22차 회의를 진행하였고, 초반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줌으로 진행하였고, 그 다음 학교가 대면으로 돌아가서부터는 대면으로 총학생회실에서 회의를 매주 월요일 5시 10분에 진행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급하게 일이 생기면 임시 중문위를 열어서 회의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의결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 상황에서 총학생회 입장을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대학교 연합에서의 진주교육대학교의 입장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총학생회 1년 예산안을 심의하고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때 부득이하게 미진행된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관해서도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총학생 회칙을 개정하고 심의 의결하였고, 학생회 책정 금액에 대해서 심의 의결, 그리고 타 대학교, 진주 근처 5개 대학과의 연합을 할 때 심의 의결하였고, 조무임실 방법, 의논 및 결정 등 다양한 부분에서 같이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학우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에서 중앙운영위원들과 같이 의논하고 결정하였습니다. 네, 중앙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질의사항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결 결과나 궁금한 점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총집행위원회 각 부서별 사업 결과 보고입니다. 이것은 각 부별 국장님께서 1년 동안 어떤 사업을 맡아 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입니다. 전여은 재무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재무국 결과 보고를 맡은 재무국장 전여은입니다. 일단 올해 저희 국이 맡아서 했던 업무는 예산안 결산안을 편성했고요. 학생회비를 맡아서 관리했고 입학 환영 키트 제작 사업도 저희가 맡아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가 학생회비를 어떻게 했었는지 보자면 2월 금액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37대 한결로부터 저희가 약 3,800만 원 정도를 이월받았습니다. 작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예산을 많이 쓰지 못해서 저희가 좀 많은 금액을 이월받았고, 그다음에 비컴에서 운영비를 활용해서 구매했던 상품 중에 일부가 환불되어서 그 금액을 저희가 이월받았습니다. 그다음에 학생회비를 보실 건데요. 저희는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과 같이 한 학기당 13,000원씩 징수를 해서 8학기분 104,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제 학우분들 338명 중에서 320분이 납부해 주셔서 저 정도 이제 징수를 했고요. 나머지 20이나 21학번 중에서 미납하신 분들이 있어서 남은 학기의 수를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총 3,386만 5천원을 징수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총 예산은 일단 이렇게 원래 이제 구성되었었는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부수입들도 있었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면서 얻은 수익이나 아니면 이제 저희가 축제를 진행할 때 학교 학생분들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이제 시 전체로 확대를 해서 지원금도 받았고 아니면은 타 행사 환불 금액 등으로 부수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결산 내역은 이렇게 저희가 항목을 나누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일단은 다른 분들 설명도 해야 돼서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을 생략할 거고,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나중에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입학 환영 키트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했던 거는 21학번들이나 2학번 분들의 입학을 축하하고, 또 저희가 올해 새로운 마스코트를 이렇게 지정했는데 이 마스코트에 대해서 관심도를 높이고자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희가 계획했던 일정은 다음과 같지만 실제로 진행했던 건 좀 달라서 저희가 월별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2월 초에 재무국이랑 회장단이 논의를 거쳐서 저희가 이제 키트에 어떤 물품을 넣으면 좋을지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말 3월 초에 마스코트 제작자분과 협의를 해서 굿즈 디자인 같은 걸 다 완성을 하고 저희끼리 또 따로 논의를 해서 굿즈 제작 업체나 굿즈 제작 업체 선정을 하고 그 업체에다가 의뢰도 했었고, 그다음에 3월, 4월 중으로 인형 제외한 나머지 굿즈들 납품을 완료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인형 제작이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5월에 이제 기존에 계약했던 업체와 계약을 취소하고 6월 중에 새로 인형 업체를 찾아서 계약을 했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7월, 8월에 1일 2차 샘플을 받고 이에 대해서 피드백도 주고받고 업체와, 그리고 이제 9월 중에 인형 납품이 완료되어서 9월 28일에 2, 2학번 분들에게 배부를 했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이제 인형 제작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을 조금 더 일찍 시작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이제 학번은 20이나 19학번이지만 군의학 같은 이유로 이제 좀 늦게 학교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걸 줄지 말지, 그리고 학생회비는 냈지만 한 학기만 다니고 2학기에 휴학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배부할지 말지, 그리고 배부를 한다면 어떻게 전달할지, 그리고 배부 당일에 학교를 안 오시는 학우분들은 어떻게 전달할지 등에 대해서 의견도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국 사업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 회비 사용과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면 이 재무국장님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책국입니다. 정책국은 제가 앞에서 진행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 대신
최지연 정책부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정책국 사업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첫 번째로 공약 이행 상황 및 결과를 확인했는데요. 학기 초에 월별로 이행해야 할 공약들을 정리해 놓고 이를 총집이 회의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안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했던 아고라를 진행했는데요. 해당 단의 핵심 공약인 아고라를 수요일 5월 18일 수요일 3시에 진행하였습니다. 대화 주제는 대면 행사에 대한 피드백과 2학기 축제 아이디어 그리고 한 학기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고요. 이러한 질문들과 건의 사항이 나왔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아고라를 진행하면서 보완할 점을 느꼈는데요. 첫 번째는 학우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적절한 상품을 지급하거나 혹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의 소통 창구인 아고라의 취지에 맞게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이 되었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미숙한 점이 보완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넓은 장소이기도 하고 많은 학생회분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조금 경직된 분위기였고 이에 좀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생활관 불편 사항을 개선했는데요. 저희는 전체 학우 그리고 생활관생을 대상으로 수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생활관장님과 총장님께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결과는 통금 시간을 1시부터 6시로 변경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생활관생 식권 양도 기능 개설 요구를 굉장히 건의를 많이 받았는데 이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지만 사실 관생 식권 양도를 허용할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중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우려에 의해서 아직까지 보류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활관 엘리베이터 사용을 건의했고요. 이에 2학기부터 사용 가능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생활관 운영위원회에서 학생 참여를 요구하였고 이는 생활관 전반적인 운영에서 학생의 의견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학칙에 명시하는 것을 고려해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식권 개수 증설을 요구했고 결과 조금 소량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개수가 증설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 정책국 보고 마치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 분 손들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사항 없으시면 정책국 보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록국입니다. 권민경 기록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들목 기록국장 권민경입니다. 기록국은 38대 총학이 출범하면서 총학생회 홈페이지 개설과 학생회의 결과를 보고를 중점으로 두고 새로 신설한 국이자 학생의 기록 전반을 담당했던 국입니다. 비록 39대 총학에서는 사라지는 국이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을 함께했던 국인 만큼 저에게도 나들목에게도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기록국 공약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학생회 홈페이지 개설과 학생회의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이 두 공약을 합쳐 학생회의 결과 보고와 학교 해칙 개정을 총학생회 홈페이지에서 공지할 계획이었습니다. 또 홈페이지 안에서 총학생회 조직도를 명시해 학생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익명 건의함을 만들어 보다 체계적으로 건의사항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총학생회 홈페이지 개설의 필요성에 대한 학생회의 의견을 몇 차례에 걸쳐 말씀드린 결과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에는 많은 자본이 들고 이에 올해 당장 공약을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구축된다면 23년도, 24년도에는 4차 총학생회 홈페이지의 필요성을 학교에서도 인식하고 있는 만큼 개설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학생회의는 꾸준히 총학생회 네이버 카페에 올리고 있고 자부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중요회의 안건에 대해 공지했습니다.
총 집행위 회의는 21년 12월 1일부터 22년 11월 8일까지 총 23차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총 운영위원회 회의는 21년 12월 1일 긴급 총훈위 회의부터 22년 4월 5일까지 총 4차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교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와 비대면 시행이 되고 난 후 긴급 총훈위 회의에서는 다음 날인 12월 2일부터 다시 대면을 진행하는 사안이 결정되기까지 학생회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학우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으로 전달하고 수업 공결 처리와 새로운 확진자 발생 시 학교의 대응을 알리는 회의 진행을 했고 1차 총훈위 회의에서는 준비위원회 배정, 학대 간부 수련회 안내, 4학년 조모임실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고 2차 총훈위 회의에서는 새내기 배움터 준비위원회와 각각 세준이의 전체적인 세터 준비 보고, 졸준이의 행사 진행 예정 보고, 어준이의 부스 운영 계획, 혜준이의 예상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차 총훈위 회의에서는 세준이 치사봉 안내 및 개폐막식 논의, 추정 놀이 보고, 어준이 보고, 플랑 안내를 진행했습니다. 이것으로 기록국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주세요. 네, 질문 없으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무국입니다. 신백한 실무국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실무국장 신백한입니다. 네, 저희 실무국 사업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는 특별 업무와 상시 업무를 나누어서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특별 업무 중에 첫 번째, 조모임실 관련 사업 보고입니다. 우선 저희가 나들목이 출범되자마자 거의 바로 카카오톡 채널이 만들어지고 당시 4학년 학생들의 많은 문의가 왔었습니다. 조모임실 관련해서 많은 불편 사항들을 학우분들께서 저에게 전달을 해주셔서 거의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사업이 시작되었고요. 4학년 학우분들의 많은 의견을 듣기 위해 다양한 설문조사도 하였고 또 자보도 만들어서 학우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사업이었습니다. 조모임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교육문화관 1층에서 지하에서 저희가 조모임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코로나 전에는 과사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코로나로 인해 이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그래서 이제 사석화라든지 경쟁이라든지 이런 논란이 있어서 학우분들의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학교 측과 많이 협의하여 강의실도 얻어내고 또 이제 모든 스터디원들이 공간이나 시간에 제약받지 않고 열심히 2차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모임실 관리를 통해서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은 학내 부착물 신고제인데요. 저희가 다니시다 보면은 플랑이라든지 부착물이라든지 많이 보실 수 있는데 달 때는 본인들이 잘 달아놓고 이제 제거할 때 우리가 안 떼면 누군가 떼겠지라는 생각으로 많이 방치를 해두고 또 그래서 미관이 많이 해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를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또 학교 측으로부터 이제 뭐 제한이라든지 또 이러한 처벌 같은 것을 저희가 방지를 해드리고자 학내 부착물 신고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네, 카카오톡 배너에 저희가 학내 부착물 신고 네이버 폼을 달아놓고 이에 저희가 일주일 전부터 이제 학내 부착물 신고합니다 라고 하면은 저희가 대신 신청서를 학생 지원처에 가져다 드리면서 이제 저희가 보호해 드리는 그러한 사업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상시 업무입니다. 저희는 일단 시설 관리를 과거에는 시설 관리를 그 맥가이버라는 행사로 하였는데 저희는 이제 상시 업무로 카카오톡 채널에 히터가 안 나온다, 뭐 열람실 개방을 원한다 이런 식으로 문의가 들어오면 저희는 학생처로 가서 뭐 학우분들의 불편이나 원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해결해 드리는 그런 일을 하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체육대회 그리고 두류컵 이런 체육 행사에서 부상자가 생기실 경우 저희가 명단을 학생처에 제출하고 또 이제 필요한 서류 같은 것들을 받아서 이제
학생들이 보험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에서 매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엔 다 적진 않았지만 뭐 학교 천막이라든지 또 이제 그런 학우분들께서 필요하신 어느 때나 항상 먼저 달려가는 그런 실무국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사항 없으시면 이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지원국입니다. 사무지원국은 사무지원 2국장 안재현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무지원 2국장 안재현입니다. 지금부터 사무지원국이 지난 1년 동안 진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학우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공지와 그 다음에 총집행위원회 회의 준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회비 반환에 관한 것을 문의를 받고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진주교육대학교 롱패딩, 롱독바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마지막으로 저희의 가장 주요 업무였던 회칙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저희 학교 공지는 학교에서 저희한테 학우들한테 말하고 싶은 말들이나 저희가 공지하고 싶은 것들을 저희가 이런 식으로 공지를 하는 일을 했었고, 회의 준비를 저희가 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생회비 반환에 대해서 회칙을 개정하고 저희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일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인데 진주교육대학교 롱패딩이나 롱독바가 저희가 없다는 문의를 받아가지고 관련해서 가수요 조사를 하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입금도 받았고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에 배달 예정으로 가져다 주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받은 후에 배분 일정은 차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한테 가장 중요하고 오래 걸렸던 회칙 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전에 있던 회칙들이 현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직 편집국도 없었고 징계에 관한 내용도 교직 편집국이 현재 없는데 회칙에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징계에 관한 내용도 없었고,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수정을 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로 저희가 다시 구성을 했고, 관련해서 현재 중훈이 의결을 통과해서 총학생회 카페에서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세부 사항은 카페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사무정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회칙 개정과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면 앞에 국장님한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네, 지금 현재 카페 저희가 곧 전체적으로 올릴 건데 현재 카페에 올라가 있어서 누구나 지금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중문위 의결을 거쳐서 지금 통과가 돼 있어가지고요. 네, 이제 곧 적용되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총학생회 카페에 있는데 곧 올릴 겁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안녕하십니까. 총학생회장 전동구입니다. 총학생회 전면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곧 공포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에게 자보 형식으로 안내가 나갈 겁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회에서 가장 일이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임용복지부 홍유정 임용복지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복지국 사업 보고를 맡은 임용복지국장 홍유정입니다. 먼저 임용복지국은 각종 사업을 통해서 학우분들의 임용고시 준비를 위한 모든 복지에 힘쓰고 있는 국입니다. 총 지금 이렇게 6개, 7개까지 큰 일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학우분들께 필요한 물품을 공동구매, 두 번째로 인강제휴,
임용고시 전반적인 특강 진행, 임용 후기집 제작, 임용고시와 관련된 행사의 진행, 그리고 모의고사 진행을 하고 있고 상시로 나들목 카카오톡 채널과 임용복지국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문의 사항을 받고 각종 모의의 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동구매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구매는 다음과 같이 3개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 임용도서와 문구의 공동구매, 두 번째로 지도서 공동구매, 세 번째로 모의고사 공동구매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임용도서와 문구 공동구매는 열린글사랑이라는 업체와 연계해서 진행하였고 총 8회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8차 임용교재와 문구 공동구매가 진행되고 있고 입금의 진행 과정은 아마 내년 윤술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지도서 공동구매입니다. 지도서 공동구매도 열린글사랑 업체와 연계해서 진행을 하였고 총 4번 진행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023학년도 1학기 지도서는 아직 출판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윤술로 이월돼서 내년에 3학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모의고사 공동구매입니다. 모의고사 공동구매는 다음과 같은 업체들과 연계하여 진행하였고 총 12회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동구매는 총 24번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휴 사업은 지스쿨 사업, 위쌤닷컴, 초등임용.com, 해스퍼스와 같이 연계하여 진행하였고 총 6회 진행하였습니다. 제휴 사업을 통해서 학우분들이 강의 연간 패키지를 할인하여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용고시에 관한 전반적인 특강을 위재건, 초등임용.com, 해커스와 함께 연계해서 진행을 하였는데 주로 12월에서 1월에 진행해가지고 학우분들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초기 단계에 특강을 통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드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 기타 다른 현직 교사와 관련된 특강은 학교 학생처와 도서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용 후기집 제작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용 후기집은 학우분들이 궁금해하는 임용고시에 관한 모든 질문들을 받고 이를 임용고시를 치른 선배님들께 답변을 받아 그 답변 내용을 토대로 임용 후기집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는 1월에 궁금한 점을 질문을 받고 2월에 2022년 초등임용고시 합격자 발표가 난 직후에 답변을 받아서 2월에서 3월 동안 매주 수요일 총 6회분을 학우분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이거를 답변을 수령받을 때 상세히 답변해준 선배님들을 선정하여 또 상품을 제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 임용복지국에서 진행한 행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들목 임용복지국 인스타그램이 개설된과 동시에 이 인스타그램을 홍보할 목적으로 인스타그램 팔로우 이벤트를 기획하고 진행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행사 참여 방법은 간단하게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DM을 통해서 학번, 학년 이름과 함께 진주교대 임용 한 방을 보내면 행사에 참여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총 20명을 선정해서 기프티콘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방금 정책국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과 같이 임용 우체통을 안내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임용고시 D-Day 행사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200일과 D-50일을 저희는 연계해서 행사를 진행하였는데요. D-200일에 D-51일 나에게 쓰는 편지를 이벤트의 주축으로 기획하여서 편지를 작성한 사람은 D-50일에 작성한 편지와 함께 간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편지를 작성하지 못한 선배님들도 응원 간식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기획하고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용고시 D-100일 행사인데요. 이때는 저희가 방학인과 동시에 선배님들의 임용고시 준비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하게 행사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사진을 찍고 그거를 저희 임용복지국 계정을 태그함과 동시에 올리면 바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행사도 총 20명 선정해서 홍삼 앰플과 같이 선배님들께 도움이 되는 상품을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의고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의고사는 제3회 자체 모의고사랑 임용닷컴에서 진행한 장학선발 모의고사 그리고 제4회 초인공 모의고사로 현장에서 진행되어 총 8회 현장 모의고사를 통해서 선배님들이 현장 감각을 체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임용고시 맛보기 12주 프로그램을 통해서 4월에서 7월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선배님들이 모의고사를 지속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임용고시랑 관련된 질문은 다 하시면 되는데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